여러분,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데이터는 전 세계의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수많은 데이터가 어떻게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 라우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의사결정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데이터 패킷이 인터넷을 거대한 디지털 도시를 여행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지도도 없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낯선 도시에 한꺼번에 풀어진 것과 같죠?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대체 어떻게 정확한 길을 찾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터넷의 교통경찰관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 패킷이 길을 묻는 관광객이라면 라우터는 그 동네의 모든 골목과 지름길을 꿰고 있는 아주 유능한 현지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지도책이 바로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라우터는 어떻게 길을 결정할까요? 라우터는 절대 그냥 감으로 일하지 않아요. 아주 엄격하고 명확한 규칙을 따르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구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지시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규칙을 기술적으로는 최장 프리픽스 일치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목적지가 192.168.1.10이라고 해볼게요. 라우터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항목 A는 192.168 동네로 가라는 넓은 주소고요. 항목 B는 192.168.1번가로 가라는 훨씬 구체적인 주소입니다. 라우터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더 구체적인 항목 B를 선택합니다. 목적지 주소와 가장 길게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경로를 무조건 고르는 원리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쪽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세요라는 막연한 안내와 중심가 121번지 건물 4층으로 가세요라는 아주 정밀한 안내의 차이인 거죠. 라우터는 언제나 예외 없이 가장 상세한 길 안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경로가 똑같이 구체적이라면 어떨까요? 그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규칙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바로 신뢰도입니다. 라우터는 어떤 정보 출처가 더 믿을만한지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뢰도를 관리 거리, 영어로는 Administrative Distance, 줄여서 AD라는 값으로 책정합니다. 일종의 신뢰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신뢰도 점수 체계는 아주 간단해요. 숫자가 낮을수록 더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는 AD 값이 0, 신뢰도 최고죠. 사람이 직접 설정한 경로는 1이고요.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는 EIGRP 더 90, OSPF는 110이네요. 만약 라우터가 똑같은 경로 정보를 EIGRP와 OSPF 둘 다로부터 받는다면 당연히 AD 값이 더 낮은, 즉 더 믿을 만한 EIGRP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과 같아요. 어떤 길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길을 알려줬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그려준 약도보다 그 도시의 계획 전문가가 만든 공식 지도를 더 믿는 것처럼요. 라우터도 정확히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구체성도 같고 신뢰도도 같다면요? 정말 막상막하인 상황이죠. 마지막 동점자 처리 규칙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라우터는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규칙, 매트릭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과연 어떤 경로가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경로인지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최적의 의미가 프로토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RIP 같은 좀 오래된 프로토콜에게 최적은 거쳐가는 라우터, 즉 호배 수가 가장 적은 길입니다. 이건 마치 느린 시내 도로라도 정류장이 가장 적은 버스 노선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OSPF 같은 현대적인 프로토콜은 대역폭,
다시 말해 도로의 속도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방향을 틀더라도 가장 빠른 고속도로를 타는 걸 최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우터의 의사결정은 아주 명확한 3단계 논리입니다. 첫째, 가장 구체적인 경로를 찾는다. 만약 동점이면 둘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믿는다. 그래도 동점이면 셋째,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 이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인 방식이 정말 놀랍도록 효과적인 거죠. 아니 근데 이 복잡한 3단계 계산을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내는 걸까요? 그것도 초당 수십억 번씩이나요. 여기엔 라우터만의 아주 영리한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리 계산해두기 전략이죠. 최신 라우터 안에는 사실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하나는 라우팅 정보 베이스, RIB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포워딩 정보 베이스, FIB라고 합니다. RIB는 뭐랄까?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완벽한 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3단계 규칙을 적용해서 깊게 생각하는 곳이죠. 하지만 실제로 패킷을 전달할 때는 이걸 쓰지 않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FIB. 모든 목적지에 대한 최적의 경로만 미리 싹 계산해둔 일종의 커닝 페이퍼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비밀인 겁니다. 생각하는 뇌인 RIB와 행동하는 근육인 FIB를 완벽하게 분리시킨 거죠. 덕분에 라우터는 패키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3단계 규칙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미 답이 다 적혀있는 초고속 FIB 커닝 페이퍼를 보고 즉시 패킷을 다음 경로로 쏴줄 뿐이죠. 우리가 와이어 스피드 성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아한 3단계 논리, 그리고 이 영리한 사전 계산 방식.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서 매일 자그마치 수조 번 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초고속 기반인 셈이죠. 다음에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을 볼 때 그 작은 데이터 조각이 거쳐온 이 놀랍고도 지능적인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숨겨진 논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인터넷, 이 광대하고 즉각적인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